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뒤흔든 충격적인 탈북 사건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최민호의 탈출. 첫 번째 주인공은 최민호입니다. 그는 평양 출신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나름 괜찮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 그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기로 말이죠. 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몇 년간 준비해온 탈출 루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경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는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국경 근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는 탈출 경로를 알려줬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국경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초소마다 감시병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이 순찰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경비병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공포뿐이었습니다. 들키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경비병은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강을 다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렀습니다. 중국에서도 체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북송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는 브로커가 알려준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을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때로는 걸어서 산을 넘기도 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몇 주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초 그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땅에 온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탈출은 북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민호 탈출의 파장.
최민호의 탈출 소식은 북한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한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당 간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특권층의 탈북이었던 것이죠. 북한 당국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보안 당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경 경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감시 체계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탈북 러시는 시작되었습니다. 최민호의 성공 사례가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브로커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공개 처형도 있었습니다.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탈북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박선영의 모험. 두 번째 주인공은 박선영입니다. 그녀는 함경북도 출신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가족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심했습니다.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USB에 담긴 드라마였습니다. 몰래 돌려보는 것이었죠.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관을 바꿨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탈북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집까지 팔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드디어 탈출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국경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새로운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바다를 통한 탈출이었습니다. 서해를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과 함께 해안으로 갔습니다. 작은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총 10명 정도가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낡고 작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항해했습니다. 파도가 거셌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의 항해 끝에 중국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중국 공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북송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브로커가 중국 공안을 매수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풀려났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차로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며칠을 굶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아파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몇 주간의 고난 끝에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안전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 모두 무사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선영 이야기의 의미. 박선영의 탈출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탈북에 성공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통한 탈출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육로가 막혀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해안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어선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주민들의 해안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의 사례는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정착 후 탈북민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김동혁의 비극. 세 번째 주인공은 김동혁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안타깝습니다. 그는 평안남도 출신 의사 10대 남성이었습니다. 2018년에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간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한 사회는 그에게 낯설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향수병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브로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용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2022년 가을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입국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환영받는 듯 했습니다. 선전 영상에도 출연했습니다. 남한의 실상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추궁당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두 밝혀야 했습니다. 고문도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후 그는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행방이 묘연해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 단체들이 그의 소식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사형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재입국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동혁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김동혁 사건의 교훈. 김동혁의 사건은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탈북민의 정착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둘째, 가족 재결합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이 제2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의 선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2북자를 환영하는 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립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지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수진의 극적인 탈출. 네 번째 주인공은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평양 출신의 25세 여성이었습니다.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감시와 통제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통제받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춤만 춰야 했습니다. 정해진 노래만 불러야 했습니다. 창의성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 공연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연이었습니다. 2020년 초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술단은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개별 행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호텔 방도 공유했습니다.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공연 리허설 중에 그 기회가 왔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감시자도 방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을 나와 비상구로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추격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한국 대사관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습니다. 예술단에서 그녀의 실종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추적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녀를 쫓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대사관 경비원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도 따라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찰이 막았습니다. 외교 공간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안전해졌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그녀를 돌봤습니다. 의료 검진도 받았습니다. 몇 주간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행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봄 그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이수진 탈출의 충격. 이수진의 탈출은 북한 당국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술단원의 망명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평양 출신의 특권층이었습니다.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탈북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분노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책임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예술단 해외 공연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수진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용수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롭게 춤출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북 과정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정우성의 집단 탈북. 5번째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주인공은 정우성입니다. 그는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탈북을 막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그 자신도 탈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식량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상관들의 폭력도 일상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대 후에도 나아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몇 명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총 5명의 군인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경 경비대원이라는 이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여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초소의 경비병들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물이 얕은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강을 건넜습니다. 무사히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곧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며칠간 산속을 제시도, 침불, 계속 맸습니다. 식량도 없이 버텼습니다. 야생 열매로 연명했습니다. 추적대가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낮 없이 이동했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도주 끝에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브로커들도 군인 탈북자를 꺼렸습니다.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빚을 지기로 했습니다. 한국 도착 후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브로커가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몇 달간 중국에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했습니다. 특히 군인 출신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숨죽이며 생활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경로가 마련되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가는 길이었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때로는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몇 주간의 고난 끝에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 더 까다로웠습니다. 간첩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2021년 가을 그들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5명 모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우성 집단 탈북의 파장. 정우성 일행의 집단 탈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역 군인들의 집단 탈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국경 경비대원들이었습니다.
북한 군대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격노했습니다. 군 수뇌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책임자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감시가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사상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탈영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더 많은 군인들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처벌받을 바에야 차라리 탈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군대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정우성 일행은 한국에서 정착 과정을 거쳤습니다. 군 경력을 인정받아 취업에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북한 군사시설과 배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국경 경비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군 출신이라 브로커들과의 협상에 유리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성공 사례는 북한 군인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6번째 이야기 한미래의 디지털 탈북. 6번째 주인공은 한미래입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양에서 IT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드문 직업이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에 능통했습니다. 인터넷 접근 권한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한적이었지만 말이죠. 그녀는 몰래 외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VPN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발각되면 사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외부 세계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영상을 봤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외부인들과 소통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북한 사람임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선전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평생 속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탈북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의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브로커들과 온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2년 초였습니다. 그녀는 탈출에 나섰습니다. IT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CCTV가 없는 구간을 파악했습니다. 전자통행증 시스템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 통행증을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을 해킹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검문소에서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그녀의 통행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연락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녀의 IT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차단했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 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디지털 탈북은 새로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미래 이야기의 시사점. 한미래의 사례는 현대적 탈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술을 활용한 탈북이었습니다. 정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정보는 새어 들어갑니다. 인터넷의 힘은 강력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미래는 한국에서 IT 분야에 취업했습니다. 그녀의 기술력이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에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탈북민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디지털 문명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그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도 합니다. USB에 영상과 정보를 담아 북한으로 보냅니다. 풍선을 이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서 말이죠. 정보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변화의 촉매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7번째 이야기 오진수의 실패와 재도전. 7번째 주인공은 오진수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패와 재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함경북도 출신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일찍부터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국경 무역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밀무역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돈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자주 오갔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말이죠. 외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탈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겨울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입니다. 북송될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브로커가 뇌물을 써서 풀려났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탈북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2020년 여름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돈만 빼앗기고 버려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2021년 봄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무사히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시간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진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오진수의 이야기는 끈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실패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체포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합니다. 오진수는 한국에서 정착 후 무역업에 종사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국경 지역 경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탈북 브로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악질 브로커들을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많은 탈북 희망자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의 정보가 그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실패한 탈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줬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서지원의 가족 찾기. 8번째 주인공은 서지원입니다. 그녀는 2015년에 탈북했습니다.
당시 20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혼자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북한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만 탈출했다는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구출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몇 년간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족 탈북 비용을 협상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가 북한에 들어가 가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거주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더 많은 브로커들에게 의뢰했습니다. 2019년 드디어 가족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같은 지역에 계셨습니다. 동생도 무사했습니다. 브로커가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지원이 한국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탈북을 권유했습니다. 가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2020년 탈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탈북 시도가 발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1년 후반 국경이 조금 열렸습니다. 다시 시도할 기회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가족을 국경으로 안내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로 이동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2022년 초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지원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지원 가족의 재회가 주는 의미. 서지원의 이야기는 가족의 힘을 보여줍니다. 7년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안고 삽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일부는 재결합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 만나지 못합니다. 서지원의 사례는 희망을 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려움도 드러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이 필요합니다. 일반 탈북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도 매우 큽니다. 실패하면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시도합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서지원 가족은 한국에서 함께 새 출발을 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조영철의 숨겨진 진실. 9번째 주인공은 조영철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그는 북한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탈북자를 단속하는 역할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이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탈북한 이유는 특별했습니다. 체제의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업무상 많은 탈북자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동분자들의 거짓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유와 번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체제가 가르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압수한 USB를 몰래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가난하고 미군의 식민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한국은 부유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압수한 자료들을 몰래 연구했습니다. 점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억압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보위부 요원의 탈북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성공하면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끔찍한 결과가 기다립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업무차 국경 지역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전이었습니다. 특수팀이 파견되었습니다. 몇 주간의 작전 끝에 그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2021년 말이었습니다. 그의 망명은 극비로 처리되었습니다. 조영철 망명의 파급 효과. 조영철의 망명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 보위부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요 인물들의 정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는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그가 직접 관여했던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망명은 전례가 드물었습니다. 내부 기밀이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교체되었습니다. 보위부 내부에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습니다. 조영철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실명과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증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이며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들이 겪은 두려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여준 용기, 여러분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변화의 시작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